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속도 조절 기대감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 상승 마감이 나왔는데, 페드 관계자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증가한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속도 조절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최근 연구를 인용해 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금융 긴축의 수준이 훨씬 더 높다면서 금융시장은 금리가 6%인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시장이 통화 정책을 가격에 반영하는 정도가 페드의 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훨씬 넘어선다면서 페드의 기준금리와 금융시장 긴축 간의 격차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무시하면 과도한 긴축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차근차근 시장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스트바이, 딕스 스포팅 굿즈, 아베크롬비앤 피치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에 이 세 종목은 모두 작게는 10%, 많게는 21%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80.95달러로 1.1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긴축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런 숫자가 나온다? 뭐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그렇고 속도 조절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 반응을 하며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주목을 하면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 이회 통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며, 야, 이거 환율 안정화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장 원화만 하더라도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보여지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미국은 이렇게 조금씩 고점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금리를 아주 강력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 전쟁이 끝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킬러 드론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전쟁이 길어지는 걸 원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가스값 상한선을 추진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 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지으며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밀 생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체자로 떠올랐던 게 미국과 그리고 남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두 지역에서 가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올해 말에 이 수확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일들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곡물의 가격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 곡물 쪽에 굉장한 비중을 갖고 있는 일본의 상사들의 추가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러한 원자재 변동성들 때문에 타격을 더 받으면 받았지 여기서 완화되는 게 쉽다?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아시아나 그 이외의 지역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 이제 내일이죠. 이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차근차근 따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동성은 감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유동성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유동성을 우리에게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용 회장이 회장 취임 한 달 만에 굉장히 적극적인 광폭 행보를 보여주면서, 오, 야, 이거 호재를 계속해서 끌고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물급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삼성의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치킨 게임을 통해서 점유율을 올리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잘 통한다? 그럼 치킨 게임이 끝났을 때 삼성이 점유율을 훨씬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향후의 수익은 훨씬 더 커지는 그림, 요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특성상 삼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그들에게도 수혜가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증시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종목들에도 이 순환매가 도는 걸 기대해 보기가 좋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향후에 이 약세장을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민영화 관련 얘기하면서 HMM이나 아니면 KDB 생명도 지금 매물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방산 쪽도 그런데 플랜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유럽 지역에서 조 단위의 수주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외에도 다양한 공장들이 이 폴란드나 다양한 지역에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중동 쪽에서도 좋은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플랜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드디어 이 원통형 K 배터리, 여기 배터리 있잖아요. 쇼티지, 공급 부족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랑 맞춰가지고 배터리 역시 생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량이 이렇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생산량이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족족 팔리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에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야,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또다시 2차 전지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한국 증시의 특성상 이러한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면은 괜찮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공급 부족이 딱 되었다? 어떤 얘기 나옵니까? 무조건 공장을 증설한다.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장 증설에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다시 2차 전지 장비부터 해가지고 뭐 소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 부품들, 그리고 완성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좋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달 배당 시즌을 앞두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메리츠가 이 시작을 끊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메리츠 말고도 올해 돈 많이 벌었는데 주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 역시도 메리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주주대 압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면서 그들 역시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아니면 배당 정책을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할지 요거 주목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가격 대비 배당률도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산타랠리가 12월 달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주 노리고 들어오는 현금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배당을 받는다? 뭐 이거는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1월 23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있죠. 자, 해서 이 부분들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공부 내용도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그냥 참고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뭐 특별하게 변동성이 보여지는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온 뉴스들 보면은 에너빌티에 관련된 뉴스는 항상 좋았어요. 이번에도 하나증권에서 탄소 중립 관련주를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전 부분의 강점도 강점이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한국 1등이 두산이에요. 거기다가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수소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탑을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러한 정책이나 이러한 테마가 나왔을 때 두산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두산 쪽과 사업적인 부분에 연결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단조 공장부터 시작해서 해수 담수와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함께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라는 건 신뢰가 쌓였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대규모의 수주에 두산이 참여를 못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나오는 내용들에 두산은 분명히 큰 수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리포트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주가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기가 괜찮다. 정리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수급이랑 차트가 어떤 식의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횡보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이 순간에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마이너스가 줄고 이 플러스가 커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 수급으로 인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만 좋아도 이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나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지라인을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을 1순위로 놓고 보는데 지금 21선이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무난하게 21선까지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선 위가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21선 현재는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급 괜찮고 지지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저는 18,000원 481선까지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까지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2만원 조금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생각해보기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식의 전략이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사업적인 뉴스들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매수해줄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 21선 지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1차적인 저항은 481선 여기를 뚫는다면 그때는 2만원 정도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서 이 에너빌리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만원이 돌파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위치랑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요. 일단 에너빌리티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계속 긍정적이니까
좀 안 좋은 생각보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같이 한번 이 다음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회원 전용 영상으로 멤버십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는 그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 있죠. 그걸 조금 더 퀄리티 업을 해서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세 번까지 늘려서 꾸준하게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단타 단기 스윙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보시길 바라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